이제 한 아기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서울 난곡동에 있는 베이비박스. 여러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들이 갓난아기를 두고 가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범죄, 무책임한 부모들. 베이비박스가 영아유기를 조장하니까 없어져야 된다. 또는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있어야 된다. 너무나 많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사회의 청년들의 문제라고 봤던 것 같아요. 모두가 버린다고 생각했지만 이 상황에서도 30%의 부모가 아기를 다시 데려가서 키운다. 아기를 키우고자 하는 부모들을 도움으로써 그럼으로써 베이비박스가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족의 품이 없었던 누군가에게 사회라는 또 다른 가족의 울타리를 만들어주자. B2B는 위기 상황의 가족들의 임신부터 자립까지 아기를 키우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쉽고 빠르게 연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버려지는 아기들이 들어온다는 베이비박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어요. 서울 난곡동에 있는 베이비박스. 여러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들이 갓난아기를 두고 가는 곳입니다. 지난 6년 동안 900명이 넘는 아기가 베이비박스에 버려졌습니다. 2013년도 11월 달쯤에 그냥 뉴스를 보다가 베이비박스 기사를 보게 됐어요. 물건을 담는 상자에 아기를 담는다는 거가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고 좀 즉각적으로 뭔가 그 안에서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 공동체에 가서 그 아기를 돌보는 자원봉사자로 시작을 했고요. 이 아기들이 근본적으로 베이비박스에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2016년도에 풀타임으로 베이비박스 프로젝트라는 거를 시작을 했는데 베이비박스에 2009년부터 2014년도까지 들어온 아기 500여 명의 부모들의 상담일지를 전부 다 분석을 했어요, 맨 처음에. 그때 찾아냈던 그 결과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모두가 이 부모들이 무책임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부모들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 이 부모들은 청년 빈곤 상태에 있거나 혼자 자라서 내가 부모가 됐거나 원치 않은 강간 등의 방식으로 임신이 됐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런데 주변에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경우에 베이비박스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주도에서 이제 16시간이 걸려서 배를 타고 서울까지 와서 이제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긴 그런 미혼모 사례가 있는데 정말 버릴 거였으면 굳이 배를 16시간 타고 와서 그랬을까? 실제 들여다본 데이터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임시보호소로 베이비박스를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긴 했어요. 세상에 나오고 가장 먼저 접한 단어는 다름 아닌 이별.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는 편지 한 장만을 남긴 채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내 옆에서 자고 있는 너를 보면서 편지를 쓰니까 자꾸 눈물이 난다. 우리 아들 이렇게 보내지만 또 사랑하고 그보다 수천 배 미안해. 30%의 부모가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뒀다가 다시 데려가는 거를 알게 됐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숫자라고 봤어요. 왜냐면 이 부모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분석을 통해서 알게 됐으니까 그만큼 아기를 키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걸로 저희는 생각을 했고 그 부모들이 임신 인지를 하고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아기와 함께 살아야 할 길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임신 중인데 갈 곳이 없어서 공원 벤치에 앉아서 휴대폰으로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부모들인데 정보를 찾기가 더 어려운 환경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이 문제가 너무너무 해결하기 어렵고 안 될 이유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인데 30%의 부모가 아기를 다시 데려간다는 그 통계에 부모들의 퍼센티지를 늘려주면 어떨까. 그래서 베이비박스를 기점으로 이 앞단의 과정들을 강의 상류라고 생각을 했고
베이비박스 이후에 아기가 들어와서 이제 보육원으로 보내지는 거를 강의 하류라고 봤어요. 그랬을 때 강의 상류 어느 지점에서 개입을 한다면 물살의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베이비박스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가 아니라 아기를 키우고 싶지만 양육 환경이 어려워서 양육 포기까지 고민하는 부모들이 키울 수 있게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사회에서 보고 싶지 않은 또는 배척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대표한다고 생각해요. 비혼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과 지원의 부재, 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안전망이 없는 것, 그런 청년 빈곤, 이런 것들이 다 모였을 때 그런 상황에서 부모가 된 사람들의 문제인 거죠, 이거는. 그래서 사회구조적인 문제의 총집합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아기를 키우고자 하는 부모들을 도움으로써 그럼으로써 베이비박스가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랑 이제 행복했구나. 응? 그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굉장히 공부를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이 하고 각본을 쓰셨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베이비박스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그런 입장들이 다 녹아져 들어가 있고, 아기가 버려진 이유가 아니라 좀 더 강의 위쪽에서 그물망을 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대사가 나와요. 그래서 뭔가 저희가 이제 B2B나 베이비박스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강의 상류에서 물살의 흐름을 돌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점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어서 그 대사가 굉장히 인상에 남는 것 같아요. 이제 한 아기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가 가족이 되어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에서 가족의 품이 없었던 누군가에게 사회라는 또 다른 가족의 울타리를 만들어주자. 리뷰에 이런 글이 떴었어요. 좋은 일을 하는 좋은 사람들 덕분에 살아갈 마음이 난다는 그런 글이 있었는데, 어떤 위기 상황이든 어떤 상황에 있던 당신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생각보다 많이 있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